2015년 산위의 마을 제28호 홀씨자리 86, 368, 370, 426 그리고 김미애 86, 368, 370, 426 제가 사무국 일꾼으로 일했던 9년간 공동체가 거쳐간 합정동 미랄의 집의 번지수입니다. 몇 달 전부터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숫자로 기억합니다. 한강 가까운 곳부터 번지수를 매겼나 봅니다. 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커졌네요. 공동체를 처음 만난 건 86번지 집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멀지 않은 주택가 골목 끝 40년도 넘은 오래된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엔 튼튼한 벽난로가 너른 앞마당에는 나무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하얀색 철제 대문은 늘 열려 있어 손주보는 이웃 어르신들이 무시로 들르시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노숙자 아저씨가 열린 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정수기 물을 한 사발 들이켜고 또 아무 말 없이 나가는 일도 있었지요. 공동체 교육의 안성맞춤인 강당도 짓고 더부네들이 함께 고치고 갖고 가며 7년이나 살아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급한 이사 후 공사는 지연되었고 집은 빈 채로 여러 달 방치되었습니다. 근처를 오갈 때마다 더부네들로 북적이던 집이 조금씩 망가져가는 모습이나 누군가가 몰래 갖다 놓은 쓰레기 더미들 가운데 서 있는 정겨운 단풍나무, 라일락 나무를 보며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7년간 공동체의 터전이었던 86번지 집을 이사하는 일은 좋게 2달이 걸렸습니다. 지하 창고부터 2층 창고까지 구석구석 들어있는 책과 물건들의 목록을 모두 정리하여 기증할 것과 기금 마련을 위해 장터에서 나눌 것, 가져가고 버릴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길고도 쉽지 않은 이별식이었습니다. 오랜 식구 뭉뭉이와 꽃순이 그리고 그 새끼들도 이사와 함께 헤어졌습니다. 근처 서교동 성당 신자분의 주선으로 급히 전세를 얻어 이사하게 된 368번지 집은 길가에 있는 아담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보증금에 공동체 더부네들의 모금으로 6천을 더 모아 보증금을 충당했습니다. 이사기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했던 공동체 나눔 장터를 마침 캐나다에서 돌아온 더부네의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이즈음이었습니다. 더부네들이 함께 모여 담의 벽화를 처음으로 그린 것도 368번지 집이었지요. 박 신부님이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걸어서 산위의 마을에 입촌하시던 것도 이사하고 얼마 안 된 때였네요. 만약 계약 만료 기간을 몇 달 앞두고 바로 옆 건물에 살고 계시던 집주인 어르신들께 이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동네 토박이 주민분의 소개로 옆골목에 있는 2층 단독주택으로 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집이 커졌으니 당연히 전세금도 올랐지요. 8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인상된 전세금 마련을 위해 또 한 번의 모금. 문제는 이사를 바로 앞에 두고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이사 날짜에 맞추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두 약속이지만 미리 이사 계획을 알리고 차질 없이 보증금을 내줄 것을 약속하셨던 주인 할머니는 갑자기 집이 나가지 않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아들과 이야기하라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들 연락처만 덜렁 던져주고는 연락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사 가기로 한 새집 주인은 한술 더 떠 제 날짜에 잔금을 받지 못한 채로 전 세입자를 본인 돈으로 내보냈으니 늦어진 날수만큼 달러 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달러 이자라는 말도 생소한 30대 초반인 저와 관련 경험이 전무한 20대로 이루어진 3명의 실무자는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전 집주인과
잔금을 이자까지 어서 내놓으라는 새 집주인 사이에서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급기야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과의 일은 당신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공동체 신부들을 고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잔금을 제때 못 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먼저였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이러하니 믿고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의 태도를 견디다 못한 길벗 신부님 한 분과 전화로 고성이 오가는 지경이 되었지요. 신경전에서 말다툼으로 버친 충돌 후 가벼운 교통사고로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집주인을 찾아가 사태 수습을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오래 일한 순서대로 두 실무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서는 같은 종교를 가진 것이나 인근 성당의 교우인 것은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때는 국어교사로 교단에 서셨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시던 감수성이 그 상황에서 발휘되길 기대하는 일은 그분 손목의 금팔찌와 제 손목의 묵주팔찌의 가격만큼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수십 번의 전화통화 끝에 드디어 일주일 만에 전 집주인 할머니의 아들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받은 보증금은 공동체 통장을 잠시 거쳐 새 집주인 통장으로 늦은 날수만큼의 이자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우여곡절 잔금을 치고 한숨을 돌린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잠시 나왔다 할머니 한 분이 대문 밖에서 집을 쳐다보시며 아니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시며 잠시 서 계시다 말없이 가시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님은 교회당으로 집을 쓰시던 전 세입자 목사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몇 달 남았지만 이야기가 잘 되어 이사 비용까지 넉넉히 챙겨드려 흔쾌히 이사하시던 전 세입자 말입니다. 계약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찜찜한 마음에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 했을 때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며 극구 말리며 이사를 서두르시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1년쯤 지나니 나란히 있던 비슷한 모양새의 단독주택들이 차례로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공동체 한 집 건너의 단독주택도 같은 주인의 집이었는데 빌라로 바뀌고 바로 옆집도 4층 빌라로 바뀌어 이제 남은 단독주택은 공동체가 둥지를 튼 이 집뿐이었습니다. 1년 6개월쯤 살았을까? 여름 행사 준비로 바쁘던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나 별다른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오셨네요. 아주머니는 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을 예정이니 2달 안에 나가달라는 용건을 전하셨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럴 수 없노라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오시는 아주머니는 열심히 공동체를 내보낼 새 집을 알아보고 다니셨습니다.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수시로 전세나 매매 거래를 하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소가 밀접한 관계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요. 집주인의 계획대로 계약 기간보다 몇 달 이른 8월 말 여름 행사를 마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잘 아는 부동산을 통해 연결이 된 집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들어 얼굴을 붉히며 버티지 않을 바에야 나무와 마당에 있는 새 집에서 몇 년간 못했던 성모의 밤도 해볼 수 있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서툰 솜씨지만 문에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기술 있는 더부네들이 현관벽을 허물어 바닥을 메우고 한평쯤 공간을 넓혀 민들레 책방도 꾸몄고요. 이사를 2번 하는 사이 땅값은 오르고 또 올라 있었습니다. 새롭게 소개받은 집은 1억 5천이 더 비싸 여러 더부네들이 정성을 모은 또 한 번의 모금으로도 부족했지요. 상황을 들은 제자단 더부네의 소개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품너르신 어르신 한 분께서 부족한 부분을 빌려주셨습니다. 십시일반 소액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꾸리는 가난한 공동체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라고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부탁 말씀을 드렸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자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며 흔쾌히 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사히 이사를 했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제자단 더분애들의 노력으로 더디지만 열심히 모아서 1년이 지나서야 모두 갚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회원들의 애정어린 수고와 노력 덕택으로 40년 된 벽돌집은 또 새집처럼 말끔해졌습니다. 여름 어느 날 밤 어디선가 윙 하는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련히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해서 집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여름이 온 후 몇 달 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집 뒤편 지하 보일러실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계단 끝까지 물이 차 보관돼 있던 자주 쓰지 않는 공동체 물건들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에는 저와 이제 막 20살이 된 대학생 식구 단둘뿐이었습니다. 대야와 바가지로 땀을 뻘뻘 흘리며 퍼내다 보니 사람 손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중 펌프를 구하러 청계천으로 급히 갔는데 하필 일요일이라 문을 연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구가게 골목을 한참 헤맨 뒤에야 문을 연 곳을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수중 펌프를 빌렸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이웃에 사는 더분애와 펌프를 이용해 마당으로 물을 빼길 몇 시간 만에야 물이 모두 빠지고 물난리를 당한 보일러실이 드러났습니다. 15년도 더 된 낡은 보일러가 탈이 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전기기술자인 더분애님이 그렇게 텀벙 물에 손을 담근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대개는 그런 경우 전기가 차단되지만 혹시나 오래된 집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저도 그 친구도 몰랐습니다. 휴, 돌이켜보면 감사할 따름이지요. 벽돌로 지어진 튼튼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고령이라 장마철이 되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비가 그치면 손을 보자 했고 비가 그치면 또 멀쩡하니 수리를 점점 미루게 되었지요. 또 어느 날은 어찌된 영문인지 1층 화장실의 변기가 역류해 밤새 대황하를 수습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현관과 마당 사이 땅 사이에서도 대황하가 유황온천인 듯 가끔 솟아나 질겁하는 일이 있었는데 낡은 하수관이 나무 뿌리들로 인해 균열이 생긴 것 같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누르는 변기 스위치, 한 번 물을 내려보내는데 들어가는 물이 1.5리터 생수 7통이 넘는다는 사실도 상수도가 끊겨 구청에서 가져다 준 아리수 1.5리터를 넣어보고서야 생생히 실감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며 꽉 채운 2해를 살았습니다. 그래도 마당에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잎이 돋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도 가꾸고 따뜻하고 파릇한 봄이면 성모의 밤과 음악회도 열면서 한 동네에서 1년 혹은 2년을 주기로 4번의 이사. 그 사이 크던 작던 마당이 있던 집들은 대부분 빌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큰 주택가 골목이 사라지고 대기업의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합정동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426번지 집 도로 건너편 작은 단체들과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언덕위 마을에는 초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도로 옆 건너편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또 다른 대규모 건설회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늘을 향해 치솟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좁고 어둑한 골목이던 언덕 위 마을이 사라지고 복합 쇼핑몰 위로 대형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가 숭숭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정비된 도로가에 파출소 지구대가 들어선 모습입니다. 지금은 치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길이 훤히 뚫리고 아파트의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지하철 출구는 여러 달의 공사를 거쳐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와 바로 연결되었고 또 2번째 아파트를 위한 연결 공사가 한창입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라져가는 벽돌집 이야기를 모으는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젊은 건축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벽돌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담, 사진, 무너진 벽돌집에서 건진 벽돌 한 장 등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 국립중앙박물관역 앞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식구들도 시간을 내어 사진 2장을 찍고 사는 이야기를 찾아온 건축가에게 들려주었지요.
그 특별한 정류장 설치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통 정류장처럼 홍보 간판으로 다시 쓰이는지 어쩐지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을까요? 집은 얼마 후 갑작스레 팔렸습니다. 집주인 어른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요. 다급히 새 집을 알아보던 차에 길벗 사제를 통해 고마운 인연을 만나 종암동으로 터전을 옮긴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뒤 미랄 공동체는 계속 이곳에 남고 사무국만 서교동으로 옮겼고요. 7년간 살았던 합정동 86번지 집을 제외하고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마다 터전을 옮기며 살고 있습니다. 한참 정을 붙이고 식구가 불어난 종암동 집에서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여곡절 공동체의 터전을 옮기며 울고 웃었던 일과 그 시간을 촘촘히 메운 공동체 안팎의 크고 작은 인연들. 생각해 봅니다. 마당 있는 집 대신 빌라가 작은 마을 대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집이라 힘없는 나라 백성이라 있던 집도 빼앗기고 집이 있어도 국경에 막혀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생각해 봅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며 자기 명의의 단칸방 하나 없이 사랑하는 벗들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신 그분. 지금 공동체는 집 없이도 머무는 곳마다 의롭게 기쁘게 어울려 매 순간은 충만히 사셨던 그분의 삶을 배우는 시간인 듯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지내온 만큼의 시간을 곱절로 보낸 다음에는 새 집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발품을 팔고 적금을 해약하는 일이 없는 때가 오게 될는지, 지금은 상상만 하는 그런 일이 만일 현실이 된다면 그때는 짧은 한생 집 없이 사셨던 그분 스승님께 뭐라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집이 있었든 없었든 그분을 뵈면 할 말은 있어야 하는군요. 그럼 집이 있든 없든 바로 지금 할 말이 궁색하지 않게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